자, 그래서 환경 등록이 다 끝나고 나면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래 로그인 창으로, 원래 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회사 등록부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회사 등록.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부터는 여기에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회사부터는 여기에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종료 버튼 눌러서 회사 등록창 닫아주시고, 자, 거래처 등록. 우리 회사가 앞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될 텐데요. 그 거래처들을 등록하는 칸 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95페이지 보시면 일반 거래처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입력하는 거래처들과 물건을 사고 팔고 하게 되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1000번 김회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이 실습 예제의 대표자인데 이런 식으로 입력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은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할 게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자, 충무상사 김진석이라고 되어 있죠? 코드 번호가 100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교과서 실습 예제를 무시하고 자, 우리 회사 첫 번째 거래처니까 코드 번호 1번을 넣어 볼게요. 코드 번호 1번을 넣어 보세요. 자,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경고창이 약간 이상한 경고창이 뜨는데 거래처 코드 번호는 1001번부터 97,999번까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K랩, i플러스, 스마트A 다 공통인데요. 1번부터 100번까지의 코드는 사용하지 않고요. 101번부터 사용을 합니다. 101번부터 사용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도움말, 알림 그래가지고 하단에 도움말 창이 나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01번부터 들어갑니다. 일단 그건 알았으니까 자, 교과서에 있는 대로 그대로 넣어볼게요. 왜냐면 중간에 제가 보조 프린트물을 따로 하나 더 드릴 텐데 그때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더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코드 번호 101번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일단은 교과서에 제시된 거래처들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코드 번호 1001 거래처 이름은 충무상사. 자, 메인 매출 유형 동시로 잡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은 우리 회사가 이 거래처에다 팔기만 한다 라는 의미고요. 매입은 우리 회사가 이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사들이기만 한다 라는 의미고요. 3번 동시는 사들이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자 123에 25에 7076이 넣어주세요. 대표자 성명은 김진석이라고 되어 있네요. 업태는 도매이고요. 종목은 사무용품 되겠습니다. 자, 주소 경기도 만안시 현충로라고 되어 있죠? 내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F2키 눌러서 경기도 만안시 경기도 안양시 만양 현충로라고 조회해 주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현충로 48 여기 있네요. 검색을 할 때 48까지 한 칸 떼고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안양동이라고 되어 있고 입력 다 되셨으면 왼쪽으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했었죠? 무슨 키? 탭 키를 눌러주시면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됐죠?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거래처 코드 번호를 부여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엔터키를 치고 난 다음에 설명 듣고 하세요. 이제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자, 원효 상사라고 신규 거래처를 등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코드 번호가 101번부터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원효 상사라고 입력해 놓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원효 상사가 아니라 원효 상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래처 이름이 잘못 입력된 거 원효 상회라고 덮어 써주시면 되겠는데 자, K랩 i플러스 스마트A에서는 편집 기능이 없어요. 엑셀에서는 F2키가 편집 기능을 하고 아래 한글에서는 인서트 키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편집하면 되는데 얘는 편집 기능이 없어서 오로지 덮어 써야 돼요. 다만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XP에서 7으로 바뀌면서 운영체제 내부 구조가 바뀌는 바람에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편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우스로 잽싸게 까딱까딱 더블 클릭해 주시면 편집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화살표 키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필요한 글씨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전증이 있어서 도저히 마우스 까딱까딱 두 번이 안 된다.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그때는 컴퓨터 키보드에 엔터 키 위에 보시면 백스페이스 키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백스페이스 키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엔터 키 위에 있습니다. 이거 엔터 키 위에. 자, 이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시면은 한자가 지워지면서 편집 가능한 상태가 돼요. 편집 가능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원효상해라고 아니 원효상사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게 제가 원효상회를 입력을 하고 설명 듣고 가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606에 45에 62450까지 다 집어넣었는데 빨간색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뜨네요. 이건 허위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효상해라고 이름도 잘못된 거 고쳐 넣었고 사업자 등록번호랑 다 집어 넣었는데 알아? 코드번호가 잘못되어 있네요. 교과서에서는 1000 2번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실무에서 하는 것처럼 엔터를 치다 보니까 코드번호가 101번이 들어갔네요. 자, 이거 1002번으로 바꾸고 싶다. 거래처당 코드번호 한번 지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시험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 제시한 거래처 코드번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제일 무식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고쳐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지우고 새로 넣으면 돼요. 자, 삭제 키는 F5번 키가 삭제 키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뒤쪽에서 전표 삭제랑 수십 번을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F5번 키 눌러서 지워 버리시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다음 단계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코드 번호 1002번. 자, 원효상회. 자, 문제에서 유형은 3번. 동시로 잡아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자, 606에 45에 62450 되겠습니다. 대표자 성명은 박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박민정. 업태 역시 도매의 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F2키 눌러서 자, 부산광역시 충렬대로 237번 길인데 띄어쓰기 조심하셔야 돼요. 충렬대로 237번 길 붙여서 검색을 해야 됩니다. 띄었으면 검색을 못해요. 109 명륜동. 자, 입력 다 되셨죠? 탭키를 눌러서 왼쪽으로 빠져나와도 되고요. 엔터키를 눌러도 왼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경우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 거래처 등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래처 등록을 해볼 텐데, 이제는 뭐 입력하는 방법 다 알았으니까 굳이 번거롭게 상세자료 입력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하고 거래처 이름만 있으면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코드번호 1003번. 자, 당산상사주가 되겠고요. 자, 유형에서 아까 우리는 코드번호 3번을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 빠졌죠. 그런데 엔터키를 치면 밑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이건 이제 급할 때 써먹는 방법인데 부가세 신고 이전에 법인세 신고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를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일단 등록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네 번째 거래처 1004번. 자, 주식회사 영동 엔터.
자, 코드번호 1005번 신림상해부터 1009번 주식회사 아산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1005번 신림상해, 1006번 주식회사 대영, 1007번 반포상사, 주식회사가 안 붙은 건 개인 자영업자들이란 얘기예요. 1008번 주식회사 김포, 1009번 주식회사 아산, 이런 식으로요. 자, 됐죠? 예. 자, 다음에 은행을 넣으려고 하는데 은행 코드 번호가 98,000번이네요. 98,000번 넣으면 경고창이 뜹니다. 일반 거래처 등록 범위를 벗어났는데요 라는 경고창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위에 보시면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는데 금융기관 탭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금융기관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코드 번호 98,000번, 은행은 98,000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신한은행, 유형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고요. 코드 번호 1번. 자, 계좌번호는 110-019-657-96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탭키 눌러서 왼쪽으로 빠져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좋은은행 하나 더 넣을까요? 98010 좋은은행, 기타라고 되어 있네요. 5번 기타 선택해 주시고 계좌번호가 3242-8621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만든 프린트물 가지고 실습하기 위해서 은행을 하나 더 등록을 할 텐데요. 교과서에 없는 은행을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98020 국민은행 5번 기타로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은행을 코드번호 98,000번으로 해서 3개를 등록시켜 주세요. 네.
안 돼요? 잠깐만요. 네. 이거 거래처 한번 넣었다 지우셨죠?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한번 잘못 지워놨다 잘못될 대비해서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휴지통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삭제 케이스를 누르고 휴지통 비율 한 번 더 눌러줘야 진짜로 지워져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는데 벌써 사고를 치셨네. 예, 예. 넣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 K랩 좋은 점이 스마트A보다 좋은 점이 스마트A는 한번 F5번 키를 눌러서 지우면 영영 복구가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K랩은 한번 지웠다 그러면 윈도우즈의 휴지통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자료를 대피시키는 장소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운 자료들은 전부 다 무조건 지워지는 게 아니고 자료가 한번 대피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번 휴지통을 비워주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친구에 지금 보여드릴까? 자, 일반 거래처 보면 아까 제가 원효 상해를 코드 번호 101번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원효 상사라고 집어넣은 자료 있었었죠? 그걸 지웠었는데 위에 보시면 삭제된 데이터라고 하는 그린 버튼이 하나 있어요. 얘를 누르면은 방금 전에 제가 지웠던 회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데이터 복구를 누르면 자료가 원상복귀 되고요. 실종 비우기를 누르면은 완전히 지워져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삭제된 거래처 관리에 지워진 거래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코드 번호 101번은 등록이 안 돼요. 왜냐면 만약 코드 번호 101번을 지금 휴지통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쪽 거래처 등록에서 101번을 써버리면 덮어써져 버리겠죠. 그럼 자료를 복구시킬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삭제된 거래처 관리 안에 들어있는 거래처는 다 지우기 전까지는 거래처 등록칸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하시고 휴지통 비우기를 눌러서 완전히 지워버린 다음에 거래처 등록에서 그 코드 번호를 사용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우리 은행을 3개를 등록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입의 카드 번호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카드사 등록에 대한 코드 번호가 99,600번부터 사용한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 지금 제시된 대로 99600 넣어주시고요. 거래처명은 자, 신한카드 거래처명은 신한카드. 자, 유형은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코드 번호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매입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직원들 회식할 때도 쓰고 비품 구입할 때도 사용을 한다. 참고로 법인카드하고 개인용 카드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법인카드는 같은 회사에서 5장짜리가 한 세트씩 발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차장님이라든지 부장이라든지 카드를 갖고 있다가 업무용으로 이제 지출을 할 수, 결제를 할 수 있는데 현금 서비스 안 되고요. 외상 할부 안 됩니다. 할부 제도가 안 됩니다. 법인카드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쓴 거를 반드시 그 다음 달에 전액 다 결제를 해야 돼요. 그게 약간 좀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 법인카드 번호 넣겠습니다. 9580-1234-0005-6789 넣어주세요. 카드의 종류가 있는데 이거 시중책에서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반 카드이더라도 반드시 사업용 카드라고 넣으셔야 돼요. 거기 지금 교과서 195페이지 보시면 신한카드 매입 해놓고 카드 번호 해놓고 종목이 일반 카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 보고 그대로 일반 카드로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카드가 아닙니다. 사업용 카드라고 넣으셔야 돼요. 19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거래처 등록 해놓고 신용카드 해놓고 일반 카드라고 넣어놓았는데 이유가 일반 카드는 개인 자영업자들이
자기 가사 소비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사업용으로도 사용하는 그런 카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법인카드는 오로지 사업용으로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3번으로 놔야 돼요. 책이 지금 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3번 사업용 카드 선택해 주시고 탭 키를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사 매출로 되어 있는데요. 99700. 자, 신한카드사 매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카드 가맹점 상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내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 받아서 카드 체크기에다 긋게 되는데 그 카드 체크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마다 다른데 법인 인감증명서 5부나 3부 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어디에요? 카드사로 보내줘야 카드 가맹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옆으로 했는데 코스트코라고 하는 데 있죠? 아세요? 거기는 모든 신용카드를 다 받아주질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만 받아줘요. 삼성카드만 받아줘요. 다른 카드는 아예 안 돼요. 현금거래나 삼성카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왜냐면 카드 수수료를 낮춘다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카드사 가맹점 번호가 자 6242-3405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법인카드와 카드 가맹점 상태를 등록을 했는데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식대로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다음 시간부터 제가 만들어 놓은 보조 프린트물 가지고 거래 중개 입력 예제를 진행을 할 텐데 자 99800 자, 우리 회사가 국민카드도 법인카드를 하나 갖고 있다고 칩시다. 가로 열고 매입 이렇게 뒤에다가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면 거래처 공개를 하고 거래처를 계좌과목 뒤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사를 조회보면 이게 우리 회사가 카드 가맹점 상태인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 법인카드 매입인지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2번 매입 잡아주시고요. 자, 카드 번호를 1111-2222-3333-4444 잡아주시고요. 카드 종류는 3번 사업용 카드입니다. 탭 키 눌러서 빠져나가 주시고요. 자, 하나 더 등록하겠습니다. 99801 자, 국민카드 매출입니다. 국민카드 매출입니다. 이건 우리 회사 카드 가맹점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가맹점 번호를 2000번으로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탭 키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연습해 볼 텐데 이렇게 거래처 등록 잘하고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고 막 뭐 이랬는데 중간에 가게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이 점집에 갔는데 지금 이름이 불길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점쟁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이름을 새로 지어줬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일반 거래처에서 사업자 거래처명을 바꾸신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인데 이미 세금 계산서나 다른 거래 내역을 분계를 입력한 거에 거래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오른쪽에 보시면 전표 변경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분계 내역 입력한 거에 들어가 있던 거래처가 한꺼번에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이건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라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친김에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201페이지 봐주세요. 201페이지. 자, 거래처 등록은 ESC 눌러서 빠져나가 버리시면 되겠고요. 계정과목이 적요 등록이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계정과목을 등록하거나 새로운 적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생기는데 나중에 그 해당되는 거래를 찾아보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도움말을 집어넣는 걸 적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요 등록을 별도로 따로 입력하는 연습을 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계 예제 문제 연습을 하면서 새로운 개조 과목도 등록해보고 새로운 적요도 등록하는 거를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조 과목 적요 등록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자, 우리가 실습해야 될 내용은 201페이지 재무 상태표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재무 상태표.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재무제표 5가지를 숫작업으로 만들어 오다가 지금 8기째 되는 2016년도에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지금 사드렸죠?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숫작업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재무제표 5가지를 넣어줘야 그 다음부터 회계 프로그램이 자료를 넘겨받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분계, 입력, 의뢰가 들어오면 딱 한 번만 넣어주면 되는 항목 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 주시고요. 교과서 201페이지 봐주세요. 재무상태표 떠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자산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유동자산 컴퓨터가 저절로 합산 처리해 주는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두 개를 합쳐서 유동자산이라고 합계가 떠요. 참고로 컴퓨터가 자동으로 합계를 해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유동자산을 넣고 당좌자산,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개조 과목들은 컴퓨터가 저절로 알아서 아, 당좌자산이구나, 아, 재고자산이구나 라고 자동으로 합계를 내주고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두 가지 항목을 더해서 컴퓨터가 회계 프로그램이 저절로 유동자산 칸에 합계 처리해서 보여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금. 개정 과목을 입력하는 방법을 총 4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거나 아, 나한테는 이게 더 익숙하다라고 하시면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방법, 뭘 모르겠다. 아, 무조건 F2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K랩 I 플러스 스마트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전혀 힌트도 안 주고 도움말도 없다. 그럼 무조건 F2키예요. F2키. 자, 여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개정 과목을 2글자 이상을 타자를 쳐주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회계 프로그램 내에 내장되어 있는 개정 과목들을 조회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화살표 키 위아래로 쫑쫑쫑 움직여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개정 과목을 선택하고 엔터 키를 쳐주세요. 자, 금액이 954만 원이라고 합니다. 954만 원을 입력하는 순간에 당좌 자산에 자동으로 합계가 뜨죠? 됐죠? 자, 두 번째 개정 과목 입력하는 방법 설명합니다. 왼쪽 위에 상단 메뉴 가운데쯤 보시면 코드라고 하는 그림 버튼이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자, 얘를 누르면 방금 전에 우리가 F2키를 눌러서 호출했었던 개정 과목 조회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실습 예제에서 제시된 대로 개정 과목 이름 2글자 당좌 예금에서 당좌라고 쳐보면 코드번호 102번에 당좌 예금이 조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교과서 예제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 831만 원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세 번째 방법 설명 들어갑니다. 자, 개정 과목 앞에 보시면 코드 그래가지고 숫자가 4자리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사실은 4자리가 아니라 3자리예요. 사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이 코드는 뭐냐면, 자, 처음에 회계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는 컴퓨터가 성능이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게 이제
97년도, 97년도, 6년도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89년도부터 나온 컴퓨터들이었는데, XT, AT, 뭐 286 이런 컴퓨터들이어가지고, 최고 속도 16MHz.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성능이 대부분 3GHz, 4GHz니까 CPU만 놓고 따져도 성능이 거의 10,000분의 1 정도였었어요.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기본적으로 2GB 아니면 4GB 정도가 꽂혀 있을 텐데,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한 64GB 막 이렇게 꽂아놓고 쓰고 있을 텐데, 그 당시 때는 컴퓨터 주 메모리가 512KB 아니면 640KB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성능의 메모리 부분도 지금 컴퓨터에 꽂아져 있는 거에 거의 200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하드디스크? 아이, 그딴 게 어딨어. 플로피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까만색 카세트 테이프처럼, 아니, CD 플레이처럼 생긴 거를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컴퓨터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글자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느린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면 컴퓨터로 작업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글씨를 인식하는 게 훨씬 빠를까요? 숫자를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빠를까요? 컴퓨터는. 당연히 숫자 쪽이 훨씬 빠르죠. 숫자는 글씨가 0부터 9까지 10개밖에 없는 데다가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자체가 말 그대로 숫자 계산을 위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K랩을 만든 회사의 지금 현재 대표이사인 김택진 회계사가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회계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대략 1000개 정도이더라. 그러니까 그 계정 과목 앞에 고유 코드 번호 3자리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묘책 아닌 묘책을 낸 거예요. 해보니까 빨라졌어. 그래서 계정 과목이 조교 등록에 회계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계정 과목을 등록해놓고 고유 코드 번호 3자리를 부여해서 사실은 이 코드 번호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정 과목으로 집어넣고 있지만 컴퓨터는 K랩은 계정 과목을 몰라요. 사실은. 뭘로 처리하고 있어요? 코드 번호 3자리를 처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입력하다 만 거예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현금과 당좌예금 앞에 코드 번호가 3자리가 들러붙고 있는데, 자, 이 코드란을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보통예금을 입력할 차례인데, 자, 코드란에 아까 F2키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찾고자 하는 계정 과목의 이름 2글자를 넣고 엔터키를 쳐주시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러니까 F2키를 눌러서 계정 과목 코드 도움창을 띄우고 거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계정 과목 이름 2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눌러서 검색창을 띄우고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는 방식을 몽땅 중간 생략을 하고 최종적으로 검색 결과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통예금이라고. 됐죠? 그러면 마우스로 요걸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통예금 금액 얼마예요? 2,611만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 코드란에 내가 찾고자 하는 계정 과목 2글자를 입력해서 계정 과목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반드시 계정 과목 앞 글자만 가지고 조회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매매증권을 넣을 텐데 단기라고 조회해보면 단기자가 들어있는 계정 과목들 여러 개가 떠요.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하고 집어넣기 귀찮거든요. 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중간 글자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단기매매증권 하나만 이렇게 달랑 보여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찾을 때 반드시 앞 글자로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기매매증권 코드 번호 107번으로 들어갔고요. 금액이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지만 8하고 0을 몇 번 두들겨 줘야 돼요? 6번 두들겨 줘야 될 거예요. 자, 문제는 편해요? 불편해요? 당연히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걸 입력하기 쉽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자, 오른쪽 숫자 키패드 보세요.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엔터키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그 위에 보면 더하기 버튼이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걸 활용하는 건데, 자, 800만원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8000000에서 0을 6번 두들겨서 집어넣어도 되지만, 자, 8 더하기 그렇게 넣어보세요. 8 더하기 한꺼번에 1000단위로 입력이 들어갑니다.
이거 의외로 은근 편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입력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코드란에다가 숫자 108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개조 과목이 바로 직접 뜨는데, 자, 교과서에 대신된 대로 190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19 더하기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을 고르시면 되겠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건 뭐냐? 회계 업무를 자주 보다 보면, 이렇게 회계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각 개조 과목에 붙어있는 고유 코드 번호 세 자리를 거의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현금은 101번, 당주예금 102번, 보통예금 103번, 외상매출금은 108번, 받으러은 110번, 건물은 202번, 외상매입금은 251번, 뭐 이런 식으로 줄줄줄 외우게 돼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그러면 코드를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다이렉트로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 가지 설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편하기로는 F2 키 눌러서 개조 과목 찾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험에 그렇다고 코드번호를 직접 집어넣는 방법이 굉장히 빠른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익숙치 못할 거고, 그래서 아마 코드란에 개조 과목을 타자 쳐서 입력하는 방식이 제일 편할 텐데요. 시간 지나면 점점 여러분들이 코드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개조 과목 코드란에 개조 과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개조 과목에 대한 고유 코드 번호를 외우게 만들 거예요. 일단 오늘은 3개만 외웁시다. 3개만. 자, 현금 모든 K랩 I 플러스 스마트 A 항목들은 전부 다 101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거래처도 101번이고요. 개조 과목도 몇 번부터 시작을 해요? 10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코드 번호가 101번이고요. 당좌 예금은 현금과 99.9% 같은 애예요. 왜?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서 돈을 수시로 넣었다 뺐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101번과 가까울수록 현금으로 바꾸기 아주 쉽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외울 개조 과목 코드 번호는 보통예금 코드 번호 103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코드 번호 108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코드 번호가 108번인데 혹시 왜 108번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거래처한테 외상을 줄 때는 몇 번 번뇌 끝에 108번 번뇌 끝에 외상을 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외상을 주자니 뜯길 것 같아서 불안하고, 외상을 안 주자니 김 사장 허구한 날 돈만 밝히고 자기가 나한테 사갈 때는 외상으로 냉큼 잘 집어가더니 내가 외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현금 거래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뻗팅기고 앉았고, 잘못하면 내가 요거 더 먹을지 몰라요. 평판이 나빠질지 몰라요. 자,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 때는 몇 번 번뇌 끝에 108번 번뇌 끝에 외상으로 줘라 그래가지고 외상매출금 코드 번호가 108번이에요. 얘기 옆으로 세는데 제가 좋아라 하는 걸그룹이 하나 있어요. 안 믿어지시겠는데 일본 걸그룹인데 108번뇌 걸즈라고. 왜 108번뇌 걸즈냐면 혹시 상상이 되세요? 멤버 수가 108명이에요. 소녀시대가 9명이잖아요. 108번 건뇌 걸즈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108명이 존재합니다. 물론 프로젝트 그룹인데. 그래서 다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하도 인원이 많아가지고 다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케이지를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이게 지금 한 칸이 다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평불만이 왜 나는 구석탱이에 세우느냐, 나도 앞에 서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궁색하니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불평불만을 잠재우려고 만든 게 이거래요. 회전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너무했나? 아무튼 108번뇌 걸즈라고 존재해요. 넘어가. 그래서 우리의 공부 내용으로는 외상매출금자 코드번호 몇 번?
8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있는데요. 자, 대손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입력한 계적 과목들하고는 다르게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똑같은 계적 과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뜹니다. 자,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다른 계적 과목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같은 이름의 계적 과목이지만 코드 번호대가 다르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코드 번호가 다 달라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자, 5교시 때 수업 내용이 이건데요. 일단 대손충당금을 입력하려면 참고란을 보고 아빠가 누군지 확인해서 대손충당금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조금 더 고급 예제 볼 텐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이라고 나와 있죠? 아빠가 외상매출금인 대손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코드번호 109번으로 넣어야 돼요. 다른 걸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으려면 코드번호가 110번인데 110번에 대한 대손충당금 111번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코드번호 109번을 선택하고 대손충당금 자 19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희한해요. 자, 저는 19만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엔터키를 쳐주시고요. 저는 엔터키를 안 칠래요. 엔터키 쳐보세요, 여러분들. 쳤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당좌 자산 합계 금액이 저하고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금, 외상매출금, 당좌금 입력할 때는 오른쪽에는 당좌 자산 합계가 점점 증가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합계 금액을 보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19만원이 날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7,080만원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7,096만원이네요. 엔터키를 쳤더니 7,077만원이구나. 금액이 7,077만원이라고 지금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뭔가요, 이건? 자산은 내 거고 쓸모가 있는 물건들이니까 점점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고 있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쉬었다가 5교시 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쉬세요.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할게요.